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물권법 총론 2합주에 했고요. 오늘은 점유권 갑니다. 강론 들어가요. 강론. 물권법 강론 아주 중요하죠. 11문제 나와요. 물권법 총론 강론. 강론에서 7가지 물권 배웁니다. 오늘 배울 점유권, 사실상 지배, 내가 가지고 있기만 하면 점유권이라는 물권을 줘요. 그런데 이 점유권의 반대, 본권이란 게 있어요. 본권은 근본 본자. 이건 물건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도둑놈도 점유권이라는 권리를 줘요. 이게 점유제도의 특색이에요. 도둑놈한테도 권리를 줘요. 권리를 준다는 얘기는 보호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둑놈이 가지고 있는, 내 가방을 도둑놈이 훔쳐갔어요. 근데 도둑놈이 가지고 있는 내 가방을 딴 놈이 도둑놈한테 훔쳐갔어. 그러면 도둑놈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 가방 훔쳐간 그놈한테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소송 걸면 이겨요. 왜? 도둑놈의 점유가 침해됐기 때문에. 이게 점유제도의 특색이에요. 도둑놈도 점유권이란 물권을 줘버려요. 이 점유권 반대말이 본권이에요. 본권은 이 물건을 지배한다, 점유한다, 이걸 정당화해주는 권리예요. 그래서 점유권 반대 본권. 본권에 소유권이 있어요. 소유권을 제한하는 제한물권.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3가지가 있죠. 이 사용, 수익 측면에 제한이 들어간다. 소유자 대신 내가 사용, 수익을 해요. 용익물권, 지상, 지역, 전세권. 채권 담보를 위한 담보물권이라는 게 2번째 나와요. 2개 있어요. 유치권, 저당권. 그래서 7가지 물권을 배워요. 총론, 물권의 객체, 물건의 종류. 법에서 정했죠. 물권, 법정주의. 7개 딱 정했어요. 물권이 가지는 힘, 물권의 효력. 물권이 침해되면 돌려주세요 할 수 있는 물권적 청구권,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3가지. 아파트를 팝니다. 소유권이라는 물권이 갑에게서 을로 변동돼요. 이게 바로 물권 변동.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원인은 항상 2개예요. 하나는 내 의사대로 법률행위,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를 통해서 소유권이 변동될 수도 있고요. 상속, 법률행위 아니죠. 민법 규정, 법률 규정에 따라서 소유권이 변동되죠. 법률행위를 통해서 소유권과 같은 물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등기 해야죠. 따라해요. 속으로 하지 말고. 자꾸 뱉어요. 수업 중에부터 뱉어요. 막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야 분위기도 살고 저도 기분이 좋고. 가만히 듣고 있으면 저도 신나 안 나요. 막 따라해요. 법률행위 아닌 법률 규정 등기 필요 없죠. 그래서 상속인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바로 소유권 취득 등기 없이. 경락인도 등기 필요 없어. 상속 경매 가장 중요한 법률 규정이에요. 상속 경매. 매각대금 완납한 때. 매각대금 완납한 때는 잘 안 나와요. 등기 없이 이게 주거라고 나와요. 그래서 등기제도. 마지막으로 변동은 발생, 변경, 소멸, 부정물권의 소멸. 그래서 공통 소멸 사유로서 멸실, 혼동, 소멸시효, 포기. 멸실, 혼동, 소멸시효, 포기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어요. 시험 안 나와요. 뭐가 나오느냐? 내용이 나와. 멸실했네 생각해도 각계격파해야 돼요. 건물이 무너졌어? 소유권 날라가겠네. 이렇게 이해해야 돼.
혼동은 아니어서 상관없고 소멸시효 제목 자체에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소멸돼 버리네. 소멸사유겠네. 포기합니다. 포기합니다. 중요한 게 의사표시, 법률행위. 포기하면 당연히 소멸하겠죠. 그러니까 모든 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하셔. 이해. 외운 건 시험에 안 나와요. 이런 거. 그래서 머리글자 따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글자 따는 것은 시험에 안 나오는 걸 죽으라고 외우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공부 방법이에요. 그렇잖아. 물권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이렇게 안 나와요. 30년 동안 나오지도 않고. 근데 이걸 막 외워. 법률 용어를 외우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2차 과목 듣기 제발 그렇게 공부하지 말아요. 2차 과목. 안 나오는 걸 왜 머리글자 따서 외우냐고. 이 내용을 내 걸로 만들지. 이해하고. 이쪽을 이해하고 외워줘야 돼. 근데 공부 방법이 다 잘못됐어. 나오지도 않는 이쪽을 막 머리글자 따서 다 외우려고 그래. 시험은 이쪽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내용을 알아요. 이해하고. 포기합니다. 의사표시. 의사표시니까 법률행위. 등기 해야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내 걸로 만들어야지 이걸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 했어요. 이제 오늘 점유권 갑니다. 점유권. 점유권은 물권 중에서 아주 중요해요. 아주. 왜 중요하냐? 앞으로 물권법을 계속 저당권까지 배울 텐데 점유란 말이 안 나오는 파트가 없어요. 끝까지 나와요. 끝까지. 그래서 점유권이 물권법의 가장 기초예요. 기초. 자, 점유권은 뭘 봐야 되냐면 점유라는 게 뭔지. 점유의 개념. 점유라는 것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점유하고 있다고 하고 점유권이라는 물건을 줘버려요. 사실상 내 휘하에 가지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네. 가방, 옷, 안경, 책걸상 다 점유하고 있다고 해요. 이걸 사실상 지배. 점유의 개념을 잠깐 보고. 갑이 토지를 점유해요.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부동산을 점유해야죠. 이 점유에는 여러 가지 단어가 나와요. 이걸 점유의 여러 가지 모습. 점유의 모습을 두 번째 봐야 되고. 여기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다. 자주점유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세 번째, 점유의 승계라는 게 있어요. 점유의 승계.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법조문 하나만 보면 돼요. 네 번째, 가장 중요해요. 점유권의 효력. 항상 민법은 어떤 권리가 있으면 너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니? 효과, 효력. 그게죠. 요건하고 효과. 요건하고 효과가 가장 중요해요. 민법에서. 효력.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일정한 모습을 법이 인정해줘. 그런 거 있어. 이걸 추정해준다고 해요. 점유의 추정력. 두 번째,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이따 설명 들어갈게요. 일단 제목만. 세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누군가 훔쳐갔어요. 도둑놈이.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내 물건이면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할 수도 있고, 이건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러고, 지금 우리는 점유권하고 있으니까 내 점유권이 침해됐죠? 도둑놈이 훔쳐갔으니까.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그런데 용어를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점유자를 보호해준다 해서 점유보호 청구권이라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새로운 용어가 나와요. 그냥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해주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다 지상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이놈만 점유보호 청구권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버렸어. 누가? 교수들이, 학자들이, 독일 말 번역한 거예요. 독일 애들이 만든 거예요. 점유보호 청구권. 그래서 앞으로 점유보호 청구권이란 말이 나오면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항상 반환 청구권이 중요해요. 방해 제거 예방은 그렇게 안 중요해요. 시험은 반환 청구권만 나와요. 소유권도 반환 청구.
점유권도 점유물 반환 청구. 항상 반환 청구가 중요하다. 자, 점유권 이걸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어디가 가장 중요하냐? 당연히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가. 다 중요해요. 추정력,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 점유보호청권 다 중요한데 특히 2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여기가 점유권에서 가장 중요해요. 조문만 알면 돼요. 법조문. 판례 한두 개 있는데 법조문에서 거의 다 나와요. 점유권은 조문이 중요해요. 점유승계, 조문 하나만 알면 돼요. 두 번째 중요한 게 점유 모습. 여기서 여러 가지 모습 중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다. 자주점유. 점유를 할 때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다. 자주점유인데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가 넘버 1, 얘가 넘버 2예요. 자주점유. 자주점유는 판례를 알아야 돼. 판례. 그래서 대부분 판례가 나와요. 자주점유는. 나머지는 다 법조문. 점유권은 법조문을 먼저 잡아요. 법조문이 다 나오는데 자주점유만 대부분 판례 나와요. 자주점유. 다음 점유의 개념에서 두 놈이 나와요. 점유 보조자하고 간접 점유자라는 놈이 나와요. 두 놈. 이 두 놈은 심심치 않게 시험에 등장해요. 3번, 4번씩 나왔어. 쉬워요. 이걸 공부할 거예요. 자, 점유의 개념 봅니다. 점유의 개념. 어떤 물건을 페이지 한번 펴볼게요. 188페이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합니다. 자, 오른쪽 보세요. 조문 하나 나오죠. 법조문. 제1항.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자, 사실상 지배 미추. 이게 점유예요. 물건을, 부동산이겠죠, 우리는. 토지나 건물을 사실상 지배한다. 즉, 내가 거기 사는 거예요. 농사 짓고 살고. 사실상 지배. 동산으로 이해하면 빨라요. 가지고 있다. 책걸상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내 지배 영역이 있으면 사실상 지배한다고요. 가지고 있다. 그러면 끝이에요. 이걸 점유한다고 그러고 이 점유자에게 점유권이라는 물권을 줘요. 자, 한 장 넘겨요. 점유의 관념화 이런 용어는 몰라도 돼요. 사람이 나옵니다. 2번에 다음 페이지 190페이지 2번에 점유 보조자란 말이 나오고 자, 오른쪽 간접점유란 말이 나와요. 3번. 이 두 놈만 알면 돼요. 한번 봐보세요.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놈이 점유 보조자예요. 점유 보조자가 누구냐면 이 건물은 편의점이에요. 요즘은 편의점 천지죠. 편의점. 우리는 물건을 비싸게 사요. 이놈의 편의점이 생겼어. 아주 안 좋은 제도예요. 예전에 동네 슈퍼에서 물건 되게 싸게 샀잖아. 지금 편의점 가격 너무 비싸죠. 편의점 대기업을 위한 우리 서민들 죽는 거야. 슈퍼가 없어. 슈퍼가. 편의점밖에. 물건값 되게 비싸요. 아시겠지만 어떻게 시대가 그렇게 가버렸는데. 아주 나쁜 편의점이에요. 자, 편의점 알바가 있어요. 편의점 알바가 편의점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있죠. 사실상 지배예요. 하지만 이 편의점 알바는 점유자가 아니라고 해요. 물건을 사실상 지배. 자기가 관리하고 있잖아요. 알바면서. 사실상 지배해도 편의점 알바는 점유자가 아니에요. 점유라는 게 사실상 지배하면 점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외예요. 편의점 알바는 집에 계시는 또는 골프 치러 가시는 편의점 사장님, 요즘 뭐 편의점 사장님 힘들겠지만 편의점 사장님이 집에 계셔도 이 사람이 편의점 자기 가게에 있는 물건을 점유한다고요. 사장님이 점유자고요. 물건을 실제 관리하고 있는 편의점 알바생은 점유자가 아니라고 봐요. 이유는 지시 복종 관계라고 그래요. 이런 거 시험 안 나와요. 이해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시 복종 관계에 있을 때 복종 관계에 있는 직원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해도 점유자로 보지 않고요. 사장님만을 점유자로 봐요. 그러면 이 알바, 점유자가 아닌 이 알바를
뭐라고 하느냐? 이 단어가 나와요. 사장님인 점유자를 도와주는 사람. 점유 보조자라고요. 그래서 사장님을 도와주는 사람. 보조.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에요. 이것만 알면 다 풀려요. 그래서 이것만 딱 기억해요. 점유 보조자. 용어 자체에서 점유자가 아니요. 그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니까 보조란 두 글자가 들어갔겠죠. 점유 보조자가 점유자라면 보조란 글자가 절대 안 들어가요. 점유 보조자는 편의점 알바 생각하시고 점유자가 아니다. 이것만 하면 돼. 이것만 알면 나머지 두 개 한 바퀴 돌아야 돼요. 그게 바로 해결이 돼버려요. 끝. 점유보자 볼 거 없어. 좀 이따 정리할게요. 이제 두 번째 나오는 놈이 간접 점유자예요. 이 놈이 훨씬 중요해요. 점유 보조자보다. 간접 점유래요. 간접 점유. 간접 반대말은 직접. 이제 직접 점유가 나올 거예요. 갑이 을에게 세를 줘요. 전세 줍니다. 또는 전세권 설정 계약을 통해서 물권을 주든가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임차권이라는 채권을 주거나 어찌됐든 을은 등기하면 전세권 설정, 등기하면 전세권자라는 물권을 취득하고 임대차 계약을 하면 임차권이라는 채권을 취득해요. 그래서 물권으로 사느냐 채권자로서 사느냐 그 차이예요. 이 전세권자가 세입자가 점유하겠죠. 세 들어가 산다는 얘기, 이사 왔어요. 그러면 주인은 세입자에게 아파트를 넘겨주고 이사 가야 돼요. 세 줬으니까. 그러면 점유를 상실하죠. 자기가 점유하다가 살다가 비워줘야죠. 갔어. 이사 갔어. 그러면 더 이상 사실상 지배 안 하죠. 그럼 점유를 상실했어. 이 아파트 점유자는 세입자인 을이에요. 그러면 얘는 더 이상 점유자가 아니라고 봐야 돼. 그런데 우리 법이 그렇게 보지 않고요.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 이 집주인도 여전히 점유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아니 아파트 키 넘겨주고 딴 데 가서 사는데 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대요. 법이 만들어낸 개념. 그래서 제목이 점유의 관념화 이런 말이 나와요. 관념. 즉 사실상 지배하지 않은데도 점유하고 있다고 하니까 머릿속으로 계산하자. 그래서 관념이란 말이 나와요. 그런 거 몰라도 돼요. 시험 절대 안 나요. 관념화 이런 거. 집주인, 소유자, 전세권 설정자, 임대인이죠. 이 사람도 점유하고 있다. 그래서 나온 용어가 간접으로 점유한다. 말이 어려워. 간접으로 점유한다. 그러면 세입자는 직접 현재 살고 있으니까 직접 점유한다 해서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현재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전세권자나 임차인은 실제 살고 있으니까 직접 점유. 살진 않지만 집주인도 간접으로 점유한다. 그래서 이 전세권 설정자, 그다음 세를 준 임대인, 이 사람은 간접 점유자라고 해요. 즉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 않은데도 점유자로 봐봐요. 그래서 간접으로 점유한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간접 점유자는 점유자예요? 점유자가 아니에요? 간접 점유자는 점유자예요? 점유자가 아니에요? 점유자예요? 점유자가 아니에요? 있잖아. 점유자. 점유자네. 용어에서 그냥 나와요. 그래서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네. 왜? 보조하고 점유자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주방장 보조가 주방장이에요? 안 돼. 주방장 기분 나빠요. 보조자예요. 보조자. 그래서 점유 보조자는 보조자일 뿐 점유자 아니다. 꽉 기억하시면 되고.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해주 이런 게 이해예요. 이해. 간접 점유자는 단어가 점유자네. 간접으로 점유하는 점유자네. 그래서 점유자다.
그래서 이것만 딱 알면 돼요.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다. 자, 아직 안 배웠지만 한번 들기만 해요. 흘려듣대요.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니까 내가 알바 쓰고 있는데 도둑놈이 와서 라면 한 박스를 훔쳐갔어. 쫓아가서 뺏으려는데 놓쳤어. 근데 이 놈이 다음날 또 나타났네? 통도 크게 마스크 써서 못 알아볼 줄 알고. 알아봤어요. 야, 임마, 너 어제 라면 한 박스 훔쳐갔지? 내놔. 알바생이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즉, 편의점 알바생인 점유보조자가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할 수 결론은 없어요. 이유는 점유보호 청구권은 점유자의 점유권이 침해됐을 때 할 수 있는데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죠. 점유자가 아니란 얘기는 점유권이 없다는 얘기예요. 점유권이 있는 자, 이놈이 점유자거든. 따라서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할 수 없어요. 즉 다음날 도둑놈이 왔어도 알바생은요, 돌려주세요.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빨리 전화해가지고 사장님 빨리 오라고 해야 돼. 몰래. 도망가 버리니까. 이게 점유보조자의 운명이에요. 이유, 점유자가 아니니까. 점유자가 이렇게 풀어가야 돼. 그래서 이게 괄호 열고 닫는 거야. 이유. 점유보조자는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기출 3번. 없다. 이유, 점유자가 아니니까. 그러면 간접점유. 의리세 살고 있는데 A라는 A라는 놈이 불법 점거를 했어요. 그러면 세 살고 있는 을의 전세권이나 임차권이 침해됐겠죠. 자, 주인이, 현재 살고 있지 않은 주인이 이놈을 보고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 나가 임마, 방해 제거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간접 점유자가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대답 크게 해봐요. 맞으니까. 자신 있는 것은 크게, 긴가민가면 작게라도.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유, 점유자니까 점유권이 침해됐지. 점유자면 할 수 있다. 점유자 아니니까 할 수 없다요. 쉬워. 기출 3번.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안 틀리면 40점 확보. 난이도 하. 거기다 살짝 더 맞추면 50점 확보. 나머지는 살짝 찍어서 6점 확보. 합격 점수 나오죠. 더 열심히 해서 70점 맞아주면 좋고. 맞을 수 있어요, 70점. 이런 게 쌓여서 점수가 하나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다. 이것만 딱 해가 모든 게 풀려. 이제 풀어가는 거예요. 점유자 아니니까 점유권이 없고, 점유권이 없으니까 누군가 도둑놈이 가도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는 할 수 없다. 즉 점유보호 청구권으로 우리 시험에 나와요. 용어가 점유보호 청구권이라 점유보호 청구 행사할 수 없다. 하지만 간접점유자, 점유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점유자니까 할 수 있다.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니까 할 수 없다. 항상 민법은 이 법칙이 어마어마하게 작용해요. 해당하면 할 수 있고 뭔가 행동하면 할 수 있고. 전에 제가 얘기했죠. 없어. 행동 안 했어. 아니야. 할 수 없다로 끝나. 점유자가 아니니까 X죠. 서술어는 없다로 끝나. 점유자죠. 할 수 있다로 끝나. 찍을 때 법칙 이렇게 찍어요. 뭔가 행동했어. 법이 보호해줘요. 그러면 할 수 있겠지. 합의를 했어. 할 수 있겠지. 해주기로 했으니까. 중간생 학등기 기억나요? 중간생 학등기. 합의했으니까 직접 달라 할 수 있지. 주기로 했으니까. 근데 3자간 합의가 없어. 그러면 직접 달라 할 수는 없지. 잘 몰라도 없어? 합의 안 했어? 할 수 없다로 끝내버려. 그러니까 긴가민가 하면 이 법칙에 따라 찍어버리세요. 그러면 맞을 확률, 물론 예외라는 게 있어. 예외가 걸리지 않는 한은 이 법칙이 많이 맞아요. 찍을 때는 항상 국어로 찍어야 돼. 국어 실력으로. 느낌이 있어.
뭔가 이놈이 나쁜 놈 같아. 그러면 이놈한테는 권리를 주지 않아요, 법은. 할 수 없다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찍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점유보조자, 간접점유자 가볍게 봅니다. 점유보조자, 가사, 영업, 법 전문 볼게요. 가사, 영업,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해 타인의 지시받아, 지시 밑줄.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해요. 편의점 알바 생각하시고 사장님 지시받아 편의점 관리하고 있죠? 물건은 사실상 지배. 하지만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이 타인은 사장님이에요. 따라서 사실상 지배하는 편의점 알바생은 점유자가 아닌 조문 제목 점유 보조자네요. 점유 보조자. 점유자를 보조하는 사람에서 점유 보조자. 자, 오른쪽 점유 보조자의 지위. 시험에 이것만 나와요. 오른쪽 3번에 1번. 점유 보조자는 밑줄. 점유자가 아니다. 밑줄. 별 3개. 이것만 알면 다 풀어버려요. 보조자는 보조자일 뿐 점유자가 아니다. 따라서 세 번째 줄.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점유보호 청구권만 밑줄하세요. 점유보호 청구권 인정되지 않는다. 즉 점유보조자는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점유자가 아니니까. 점유자 아니다. 이게 괄호 열고 닫고 그걸로 밑에를 풀어가는 거예요. 점유자 아니니까 내나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같이 별 3개, 별 3개. 그 다음에 왼쪽 조문은 30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안 중요한 조문. 즉 사장님은 타인만 점유자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안 중요해요. 점유 보조자 오른쪽만 나와. 오른쪽만. 그래서 안 중요한 법조문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간접점유. 이 조문은 중요해요. 조문 자체가 2번이나 나왔기 때문에 기타 다 합치면 간접점유가 한 5번 나왔어요. 아주 중요해요. 간접점유 볼게요. 지상권, 전세권, 임대차, 기타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 자, 밑줄 지상권, 밑줄 전세권, 밑줄 임대차, 밑줄 기타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 갑이에요. 갑. 주인. 이 타인은 세입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을 말하겠죠? 아파트, 토지 넘겨줬다는 얘기예요. 이 갑은 설정자 또는 임대인은 비록 아파트를 넘겨줘서 지가 살고 있지 않죠. 사실상 지배는 하고 있지 않지만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이해 가시죠? 읽고 이해해야 돼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네. 사실상 지배하지 않는데도 예외예요. 예외. 점유자로 봐버려요. 이 조문에 별 하나 하시고 그래서 의 보시면 갑이 을에게 임대차 해줬네요. 임차인 을이 밑줄, 임차인 을이 직접 점유자. 이렇게 사례로 이해하시면 돼요. 임대인 갑이 밑에 줄, 간접 점유자. 직접 점유, 간접 점유. 간접 점유 아주 중요해요. 여기서 점유 매개 관계란 말이 나와요. 2번 요건의 동그라미 2번. 둘 사이에 이 계약, 임대차 계약이 있죠. 지상권, 전세권 설정 계약이 있죠. 이걸 점유 매개 관계. 양자의 점유를 연결시켜준다. 그 말이에요. 자, 밑줄 점유 매개 관계. 이거 시험에 떠요. 이 용어는 아시고 계셔야 돼요. 점유 매개 관계를 하게. 이런 임대차 계약 등을. 자, 다음 페이지. 시험은 여기가 나옵니다. 3번. 간접점유자의 지위. 동그라미 1번. 간접점유자. 점유자죠. 밑줄. 간접점유자. 점유자네. 점유자. 점유자니까 점유권? 있겠지. 점유권을 가진 사람을 점유자라고 해버려요. 소유권이 있는 사람을 소유자라고 하듯이. 점유자라는 말 자체가 점유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소유자, 점유자 같은 말이에요. 따라서 2번. 간접점유자에게도 점유보호 청구권이 인정된다. 즉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묶어서 별 3개 하십니다. 별 3개. 그래서 점유보조자와 간접점유자는 완전히 반대예요. 반대. 오케이. 상속인의 점유 볼게요. 한번 봐봐요. 갑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살고 있으니까 점유권도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돌아가셨어요. 아들이 한 놈이 있어요. 갑다시. 그런데 이놈이 현재 미국에 있어. 미국 유학 중에.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속이 1순위이기 때문에 상속이 개시되죠. 그러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상속되겠죠. 소유권 취득. 등기해야 돼요? 등기 없어도 돼요? 등기 필요 없어. 법률행위 아닌 법률 규정이니까. 돌아가신 즉시 바로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 자, 이거 배웠어요, 우리. 이제 배웠으니까 제가 얘기하면 이제 딱 알아먹잖아요. 자, 문제는 점유권 상속에서 얘가 점유권 취득할까요? 안 할까요? 문제는 얘가 미국에 있어. 여기는 한국이에요. 우리나라. 얘는 사실상 지배를 할 수가 없죠. 미국에서 어떻게 아파트를 점유해? 사실상 지배하지 않아요. 자, 점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취득한다 못한다? 얼른 찍어요. 잘 찍어야 돼. 취득한다. 잘 찍으셨어요. 이렇게 잘 찍어야 돼. 찍는 게 실력이에요. 취득합니다. 즉 미국에 있어서 이 아파트를 사실상 지배하지 않아요. 그래도 점유자로 봐요. 점유권 상속돼. 이유 무조건 다 상속돼. 아버지가 가진 모든 권리는 무조건 상속돼요. 이유 돌아가시면 권리를 보유할 수가 없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따라서 모든 소유권이든 점유권이든 과백에서 다 날아가요. 그러면 소유권은 바로 취득하죠. 등기 필요 없이.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 여기에 걸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놈은 미국에 있어서 이 아파트 사실상 지배하지 않는데 사실상 지배해야 점유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지배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점유권 상속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상관없어요. 사실상 지배, 이런 게 뭐가 중요해? 무조건 다 상속되는데 모든 재산권은 다 죄송, 제가 허리가 살짝 아파요. 어제부터. 중간에 비명이 이렇게 가끔 뚝해. 그래서 살살 움직여야 돼요. 방금 뚝했어. 모든 권리는 다 상속돼요. 아셨죠? 그래서 점유권은 당연히 상속돼요. 그러니까 이걸 어렵게 생각하면 사실상 지배하지 않는데 미국에 있으니까 점유권은 상속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다. 무조건 모든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 채무까지 그냥 상속돼 버려요. 점유권도 상속된다. 그 조문이에요. 쉬워요. 이해하면 쉽다는 얘기야. 자, 봅니다. 상속으로 인한 점유권도 이전.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별 2개 하세요. 기출 5번이야. 즉 점유권은 상속된다. 이렇게도 나오고 이 조문이 2번 나오고 또 다른 방법으로 나오고 물론 점유권은 상속된다. 그러면 풀 수 있는 지문으로 나와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권, 소유권이든 점유권이든 상관없이 다 상속된다. 이건 말하면 돼요. 오케이. 이제 점유의 모습으로 갈게요. 점유 보조자 간접 점유는 제가 지금 처음 했잖아요. 그래서 자세히 한 거고 이제 앞으로는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 아니에요. 점유 보호 청구권 행사할 수 없어요. 이렇게 딱 10초면 끝이야. 이제 앞으로는 할 게 많거든요. 이제 점유의 모습 2번째로 갈 거예요. 점유의 여러 가지 모습. 이제 단어들이 막 나와요. 자, 갑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점유하는 모습은 여러 형태가 있다고 해요. 단어만 알면 돼요. 평화스럽게 점유합니다. 이걸 평온하게 점유하고 있다 그래요. 평화 평자예요. 평온하게. 오날 온. 평화스럽게. 그 다음 공공연하게 점유합니다. 공연한 점유 그래요. 평온 공연 점유. 공공연한 점유. 공연 점유는 대외적으로 떳떳하게 점유한다는 얘기예요. 동네 사람들도 다 알고. 공공연한 점유. 떳떳한 점유. 대외적으로. 평온 공연. 의미 이해하시죠? 의미만 이해하면 돼요. 평온 공연. 3번째가 중요합니다.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다고. 이놈이 어려워요. 이놈이. 이 토지 또는 건물을 얘가 현재 살고 있는데, 농사 짓고 있는데,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다. 소유의 의사란 말이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소유의 의사란 말인데 좀 이따 볼게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다. 이걸 스스로 자, 주인, 주. 그래서 자주 점유라고 해요. 말도 어렵죠? 자주. 스스로 자, 주인주. 주인, 소유자. 소유의 의사로. 그래서 스스로 자, 주인주기 때문에 소유의 의사로 점유, 자주 점유. 그 다음, 본권이 없어요. 점유할 정당한 권리. 앞으로 본권은 지금 외우세요. 점유를 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말해요. 내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물건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정당한 법적 권리. 이걸 본권이라고 해요. 정당한을 줄여버리고 점유할 권리 이렇게 나와요. 우리 법은. 그래서 본권하면 어떤 물건을 내가 법적으로 점유할 수 있는 어떤 정당한 권리가 있다 하면 본권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본권하면 본권. 내가 이 물건을 점유할 어떤 정당한 권리가 있다. 이게 본권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 외워줘야 돼요. 처음에. 본권, 점유를 할 정당한 권리 이해하고 외우고 이해하고. 본권, 정당한 권리 하에 점유해야 되는데 도둑놈이 내 가방을 훔쳐갔어요. 또는 불법 점거했어요. 이놈은 도둑놈이기 때문에 이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아무런 권리가 없겠죠. 이걸 본권 없는 점유라고 해요. 본권, 아무런 권리 없이 점유해. 문제는 도둑놈과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도둑놈이기 때문에 이 토지를 점유할 어떤 권리, 본권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점유할까요? 얘는 모르면서 점유할까요? 도둑놈이라면. 알죠. 도둑놈이니까. 본권 없음을 스스로 잘 알면서 점유하는 놈이 있어요. 본권 없음을 잘 알면서 점유. 도둑놈이죠. 부동산, 도둑놈, 불법 점유를 말해요. 불법으로 점유한다. 불법 점유한다. 남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다. 다 같은 말이에요. 알면서 악의점유라고 해요. 선이 악의할 때 악의점유.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본권이 없는데도 나한테 점유할 정당한 어떤 권리가 있다고 오해하고 점유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본권이 없는데 본권이 자기한테 점유할 어떤 정당한 권리가 본권이 있다고 믿고 본권이 있다 믿고 본권 없는데 나는 소유자야. 이 땅 소유자야. 나는 세를 설정받아서 임차인이야. 이와 같이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 오해해서 본권이 있다 믿고 점유할 수도 있어요. 자, 이걸 무슨 점유라고 할까요? 본권이 있다 믿고. 빨리 답해봐. 그렇죠. 악이니까 잘 찍어야 된다니까. 악이 반대? 선이 점유라고 해요. 그러면 의심이 들어야 돼. 선이, 악이. 선이가 뭔가 달라. 어떤 사정을 몰랐을 때 선인데, 왜? 여기는 어떤 사정을 모르고, 즉, 본권 없다는 사정을 모르고 점유. 이게 선의의 개념인데, 모르고란 말이 안 나오죠. 점유에서 선의는 그동안에 했던, 몰랐는데요? 이거하고 달라요. 여기만 달라. 선의에서 유일하게 점유에 있어서 선의만 단순히 몰랐다가 아니라 더욱더 적극적인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단순히 본권 없다는 사정, 즉, 내가 소유자가 아니구나, 본권이 없구나 라는 사정을 모르는 것만으로 안 돼. 그냥 적극적으로 본권이 있다 믿고 더 적극적인 거예요. 본권이 있다 믿고.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에서 선의 점유자에게는 많은 보호를 해줘요. 그래서 단순히 모르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당신은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적극적으로 믿고 점유해야 돼요. 그래야 보호해 드릴게요. 그래서 점유에서 선의는 조금 더 엄격해요. 그냥 외워버리면 돼요. 본권이 있다 믿고 한 10번 해야 돼요. 20번에 익숙해져요. 물론 이 자체가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해를 해야 되니까 본권이 있다 믿고 단순히 몰랐다 아니야? 적극적으로 본권이 있다 믿고 선의 이렇게 한 10번 20번 뱉으면 익숙해져요. 이게 선의 점유예요. 그러면 중요한 단어들이 다 여기에 하나. 자기는 본권이 없어요. 그런데 본권이 있다. 믿은 데 대해서 오해를 했죠. 이 오해를 하는 데는 항상 선의는 모르는 데 대해서 잘못이 있는 경우도 있고 너 임마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알 수 있었잖아. 선의 과시. 아닌데요. 저 아무리 주의해도 알 수 없었는데요. 선의 무과시 똑같아요. 본권이 있다 믿은 데 대해서 이놈한테 잘못이 과실이죠. 과실이 있는 경우도 있고 과실이 있는 점이 아니야 나 본권이 있다 소유권이 있다 믿은 데 대해서 나 아무런 잘못 없어. 아무리 주의 기울였어도 나는 잘못 없는 것 같아. 과실 없는 점유. 항상 선의는 이렇게 나뉘어요. 모르는 데 대해서 여기는 본권이 있다 믿은 데 대해서 잘못이 있는 케이스 잘못이 없는 과실이 없다 이걸 한자로 무과실 점유 그래요. 자, 점유의 여러 가지 모습 중요한 거 다 나왔어요. 평화스러운 점유, 공공연한 점유, 공연 점유, 소유의사로 점유, 자주 점유. 본권이 없어요.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없어요. 하지만 나는 본권이 있다고 믿고 오해했죠. 본권이 있다 믿고 선의. 도둑놈. 본권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이 나쁜 놈이지. 악이. 불법 점유, 무단 점유. 본권이 있다 믿은 데 대해 잘못이 있을 수도 있고 잘못이 없을 수도 있고 무과실 점유. 그래서 이 많은 점유의 모습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자주 점유예요. 자주 점유. 자, 반대말 합니다. 반대말. 평온 반대말은 시험에 안 나와요. 폭력. 몰라도요. 공공연한 점유 반대말은 몰래 하는 점유. 비밀비, 수물은 은비. 시험에 안 나와요. 자주, 소유의 의사로 점유. 반대말은 소유의 의사 없이. 소유의 의사 없이 점유예요. 소유의 의사 없이 점유. 한자로 이걸 타주 점유 그래요. 자주 타주 그래요. 익숙해지셔야 돼요. 자주 타주. 타인 소유를 전제로 점유할 때 타주 점유라고 해요. 타인 소유를 전제로. 소유 의사 없어요. 자주 타주. 아주 중요해요. 자주 타주는 시험에 잘 나와요. 자주 타주. 소유 의사 있다. 자주. 소유 의사 없다. 타주. 선의 악이. 반대말이죠. 선의 악이. 과실이 있다 없다. 반대말. 반말 나왔어. 그래서 우리 시험에 자주 떠요. 평온, 공연, 자주, 선의, 악의점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 과실 없는 점, 무과실점이요. 이게 자주 떠요. 우리가 이 모습 중 자주점유를 볼 건데 한번 봐봐요. 오른쪽 점유의 태양. 일단 점유는 이따 볼 거고요. 자주가 먼저 나오죠. 자, 자주는 조금 이따 쉬고 할 거고 자주 타주 나왔고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봐요. 아, 자주 타주가 내용이 많죠. 아, 다 대부분 판례예요. 넘겨봐요. 197페이지 오른쪽 선의 점유, 악의 점이 나오죠. 자, 밑줄 그을게요. 선의 점유라는 것은 본권 없어요. 의의 보세요. 본권 없어. 점유할 권리, 본권 이거 빨리 외워요. 그래야 교과서가 읽혀요. 점유할 정당한 권리, 본권이 없어. 근데도 본권이 있다, 믿고 점유, 밑줄. 본권이 있다, 믿고 점유. 이게 선의 점유. 근데 도둑놈. 점유할 아무런 권리 없음. 본권 없으면 알면서 점유하죠?
악의점유. 본권 없음을 알면서 여기만 딱 밑줄 치는 거예요. 본권 있다, 믿고 점유. 그것만 딱 밑줄 치고 그걸 5번, 10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익숙해져요. 그래서 선의는 단순히 몰랐다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저한테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믿고, 본권 있다, 믿고, 본권 있다, 믿고, 이걸 한 20번 하면 익숙해져요. 자, 넘깁니다. 선의 점유는 다시 기타 분류에서 1번. 선의 점유 밑줄, 동그라미 1번에 기타 분류 3번에 있죠? 다음 페이지, 198페이지. 한 장 넘겨서. 선의 점유자에는 다시 본권이 있다 믿은 데 대해서 과실이 있을 수도 있고, 과실이 있는 점유 밑줄. 첫 번째 줄. 또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과실 없는 점유. 그래서 항상 과실, 무과실은 어디에서 나와요? 선의에서 나와. 모르는 데 대해서 너 잘못 있잖아. 잘못 없잖아. 악의는 절대 과실, 무과실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건 똑같은 거야. 본권이 있다 믿은 데 대해서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오케이. 평원공유는 어디 있느냐면, 됐어요. 효력에서 할 거니까 거기서 해요. 평원공유도 원래 빼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안 빼줬어요. 그러면 뭐 여기서 하지 뭐. 2번에 양가로 2번 밑에 쪽 두 번째 줄, 1번에 두 번째 줄 평원공연 있죠. 평원공연 밑줄 하세요. 그냥 단어는 알아야 되니까. 평원공연 저기 또 효력 여기서 나와요. 조금 이따 금방 나와요. 자, 우리 10분간 쉬고 다시 앞으로 갈 거예요. 자주점유 193페이지를 딱 펴놓고 자주점유에서 여기는 대본 판례가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대본 판례 딱 2개만 보고 점유권의 효력으로 갈 거예요. 이건 3월이에요. 3월에 10분간 쉽니다.